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당원수가 적은 지역들에서 부분적인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대명을 넘어선 확대명, 확대명을 넘어선 이미 당대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출범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13일,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75% 안팎의 득표율로 압승했는데요. 더 선거를 계속해야 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례대표 당선권 맨 끝 순서에 자신을 배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당선 못 시키면 국회에 들어갈 자격 없다면서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결단 내렸고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 당을 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의 극복이란 대의를 위해서 편안한 종로가 아닌 부산에 와서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생당사 사당화 노선이 우리 당의 노선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셀프 공천에 대한 한마디 사과, 해명도 없이 출마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여의도 민심이라는 한마디로 묶어서 갈라치기 하고 다른 생각, 이견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야당 시절 혁신안, 부정부패와 싸워왔던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차떼기 정당의 후신만도 못한 당헌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의 혁신안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니까 스리슬쩍 사라진다는 비판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역시나 쩍 벌어진 2위인 박용진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은 이날도 여지없이 계속됐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만 깎여 내려간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 듯합니다. 네거티브가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이 없는 네거티브가 어떤 누구에게 공감과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대일정이 반환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대명이라고 불리는 대세론을 입증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 77.61%로 압도적 1위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18.4%로 2위, 강훈식 후보가 3.99%로 뒤를 이었는데요. 경남에서 진행된 경선에서는 이 후보가 75.53%를 얻었고 박 후보는 20.06%, 강 후보는 4.41%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이 후보가 73.69%를 얻었는데요. 박 후보는 21.93%, 강 후보는 4.38%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날까지 치러진 전국 순회 경선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74.59%, 박 후보 20.7%, 강 후보 4.71% 순인데요. 박용진 후보가 20.7%나 득표한 걸 보면 아직도 민주당은 멀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존재하며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더라도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박용진을 왜? 라는 물음표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돌렸던 그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힘당 이준석 대표를 향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2번 죽인 건데요. 이로써 홍 시장은 확실히 윤 대통령에게 약점이 잡힌 걸로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쓴소리를 하던 홍갱이었는데 요즘 들어 번번이 윤 대통령 편만 들고 있는데요. 검찰청 캐비넷이 열린 거죠.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욕을 먹으면서 대표직을 했었다고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게 선당후사를 얘기하는 분들은 매우 가혹하다며 저에 대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이 대표의 회견에 대해 답답한 심정, 억울한 심정을 잘한다, 하고 싶은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낸 용기도 가상하다면서도 그러나 좀 더 성숙하고 내공이 깊어졌으면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탄핵 때 당내 일부 세력이 민주당과 동조해 억울하게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생각해봤나,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를 모질게 쫓아낼 때 손 전 대표의 심정을 생각해봤냐라며 돌고 돌아 업보로 돌아오는 게 인간사라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씨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혔는데요. 홍 시장도 이번 대구시장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맑지 못한 듯 보여지는데요. 탄핵이 억울했다. 꼭 기억해둬야 할 대목인 듯 싶습니다. 이어 나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디도스 사건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한바탕 살풀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이 대표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꼬붕이 되어버린 홍갱이의 두서없는 궤변이 그의 정치 인생이 이제 곧 은퇴로 마감될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새끼 이 새끼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다 했던 그 사람이 혹시 윤 대통령이 맞습니까? 저도 선거 과정 중에서 언론인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이고 아마 언론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이미 그런 말들을 선거 때 전에 들을 때부터 마음이 아려왔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당후사라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앞에 있는 지금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센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저를 대통령께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저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서 정책을 진언드린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그런 어떤 모욕을 안겨주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그때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 사람 아니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죠.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저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